안녕하세요. 두 번째 인생입니다. 오늘은 오로론 리파이낸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사실 저도 오토론이라고 했었는데 은행에서 오토론이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. 그래서 오로론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. 네. 이제 자동차 대출 받는 이유가 사실 한국에서 주로 자동차를 팔고 오시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 돈 가지고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파이낸싱을 하는 이유가 뭐 그 돈으로 다 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건 크레딧 쌓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돈이 부족하면 당연히 파이낸스를 받아서 차를 구매하실 수가 있죠. 근데 만약에 현금을 갖고 계시더라도 이거만큼 크레딧 쌓기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크레딧을 지금 쌓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, 체크카드 요걸로 해서 점점 체크카드, 그러니까 시큐어 카드에서 크레딧 카드 가면서 쌓아야 되고 또 이제 집 론 빌려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정착하는데 바로 집을 사시는 분들은 많이 없죠.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크레딧을 쌓아야 하는데 이 자동차 론만큼 쉽게 쌓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오시더라도 크레딧 쌓기 위해서 파이낸싱을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이자를 내는데 그게 공짜는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예를 들면 3만 불짜리를 차를 사고 이제 만 불은 먼저 내셨고 2만 불의 대출을 받으신다고 가정을 하면 뭐 한 달 아니더라도 한 1, 2주 있다가 그냥 18,000불, 18만 불이 됐네. 18,000불을 갚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나머지 2,000불에 대해서만 이제 이자 및 원금을 납부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2,000불도 아니죠. 한 500불 남겨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주로 자동차로는 이 미리 돈을 갚는 거에 대해서 페널티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요거 한 번 더 계약 쓰실 때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. 이제 only pay off라고 하는데 그 pay off는 사실 다 내는 걸 pay off라고 하는데 일부 내는 거는 따로 이제 같이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요거를 확인해 보시고 이제 빌리시면 좋고요. 어,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막 몇 달 동안 계속 어쨌든 제가 갚아 나가는 거고 이제 계좌가 없어지면 이 계좌 없어진 것도 또 이제 제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다 잘 쌓으시면 좀 더 쉽게 크레딧 쌓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페이오프 룰이 혹시나 있는지, 왜냐면 주로 메이저 은행은 없는데 혹시나 조금 뭐 개인 딜러 사실 때 그쪽에서 연계된 어떤 작은 은행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조항을 넣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확인하시면 좋고요.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간은 최대한 길게 잡으시면 좋습니다. 어차피 페이오프 할 거지만 이제 길게 쭉 빼놓고 이제 천천히 갚아 나가는 형식으로 하시면 되죠. 그리고 이 SSN 갖고 이 조회를 하는데 딜러들이 가끔씩 먼저 달라고 합니다. 이거 그 SSN을 그러면 절대 주지 마시고 실제로 제가 마음을 먹고 구매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만 이 정보를 주셔서 넘겨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이제 리파이낸스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제 파이낸스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그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조회를 했더니 체이스에서 승인이 났는데 20% 갖고 승인이 났습니다. 그래서 20%로 이제 대출을 받기로 했고 이제 그때 저는 그 크레딧 쌓기 위한 용도로 조금 이제 대출을 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또 여기 와서 이래저래 제가 다른 편에서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디파짓들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하게 됐고요. 이자가 좀 비싸더라도 유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, 이번은 아니고 좀 몇 달 전에 한 7, 8개월 제가 크레딧 쌓고 나와서 다시 리파이낸스를 시도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20%에서 지금 9%까지 내렸습니다. 뭐 한국은 제가 알기로 법정 이자율이 25%였던 것 같은데 여기도 다들 놀라십니다. 이 그 제 인터레스트 비율을 보면 매우 놀라시는데 사실은 이게 사기는 아닌 것이 제가 소형은행이 아니고 체이스에서 받았거든요. 그래서 체이스 오토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게 사기는 아니고 지금 이제 금리 반영되는 금리나 제 크레딧을 가지고
이제 조회했을 때 그렇게 나온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러실 수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지금은 이제 리파이낸스를 받았고요. 그 리파이낸스 받을 때 그럼 뭐가 중요하냐? 제 생각에는 일단 최저 금리, 그 은행들이 갖고 있는 최저 금리가 있거든요. 리파이낸싱 할 때랑 차를 살 때는 또 다릅니다.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 은행들을 직접 방문하셔서 정확한 제 금리를 조회 보는 게 좋습니다. 근데 그걸 이제 할 때 짧은 시일 내에 하셔야 됩니다. 이거 긴 기간에 하면 이게 계속 그 크레딧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짧은 시일 내에 빨리 하시고 결정하셔서 리파이낸싱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방문해야 되는 이유가 제 차종이랑 이제 금액이랑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 은행에서 대출이 리파이낸싱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. 뭐 예를 들면 뭐 BOA는 뭐 중고차는 뭐 7년 넘은 거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고민하셔서 그런 거 확인하셔가지고 은행들을 방문하셔서 실제로 이제 승인이 될 건지 아닐 건지를 좀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. 그럼 리파이낸스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체이스에서 BOA로 옮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 먼저 BOA 가서 론 승인을 받습니다. 론 승인은 거의 조회하고 어플리케이션 누르면 거의 바로 나옵니다.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 기존 은행 제가 아까 예를 들어 체이스라고 했으니까 체이스에서 현재 잔액 정보 같은 거,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얼마나 갚았는지를 좀 확인을 합니다.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메일이나 팩스로 해서 저한테 보내줍니다. 그러면 그 레터를 가지고 이제 그 승인 난 이후에 추가 서류 작업들을 좀 하고요. 그때 이제 예를 들면 4월 1일 날 했다. 그러면 4월 20일 정도에 우리가 이제 BOA에서 그쪽에다 돈을 다 갚고 저한테 새로 론을 만들어 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2주 정도 뭐 한 20일 정도 두고 이제 체이스에서 먼저 처리를 하게 됩니다. 근데 이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만약에 이게 금액이 안 맞거나 조금 제가 더 받아야 되는 금액이라면 나중에 체크나 이런 걸 다시 저한테 보내줍니다.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들만 잘 준비해 내시면 됩니다. 그러고 나면 이제 실제로 론이 승인이 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체이스에서 있는 그 기존의 계좌는 닫힙니다. 그러니까 체이스 은행에 있는 계좌는 닫히면서 체이스에서 그 제 차에 대한 소유권 타이틀을 갖고 있었거든요. 왜냐면 자기네가 차를 담보로 빌려준 거니까. 근데 그 타이틀을 이제 저한테 보내줍니다. 근데 아직도 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타이틀을 가지고 DMV에 방문하셔야 됩니다. DMV 다시 가고 싶진 않은데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DMV 가셔서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내 차의 소유주가 체이스에서 BOA로 바뀌었다 이렇게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. 그러면 그 DMV 직원이 그걸 확인해주고 서류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자기네가 이 DMV 전산상에 내 차에 대해서 BOA가 주인이라고 바꿨다라고 하는 정보를 BOA로 보내줍니다. 그러면 이제 전체 그 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. 그럼 이 타이틀은 결국 다시 제소를 잠깐 거쳐서 다시 BOA로 가게 된 거죠. 그리고 이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돈을 다 갚고 나면 이제 그때는 제가 타이틀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제 마음대로 차를 팔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구조가 이렇게 어려운 순서나 구조는 아닌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제가 돈을 받아서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도 은행끼리 잘 되는 건지 그걸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. 네, 사실 자동차 오토론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많이 안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주로 이제 목돈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.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빌리시고 나서 최대한 많이 갚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계속 유지하시면서 크레딧을 쌓으시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
그럼 오늘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